사람들과의 대화를 시작할 때 이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전문가와 경험 많은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하나, 대화를 시작하는 임팩트 있는 한마디. 대화를 시작할 때 첫 마디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대화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상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또는 믿으세요와 같은 강렬하고 의도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단어는 단순히 주의를 끄는 것을 넘어서 듣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한 구사 김 선생님은 책 모임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상상해보세요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즉시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대화의 초점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번은 책의 결말을 함께 토론할 때 상상해보세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실제로 우리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며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는 모임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 선생님은 이 한마디가 단순한 질문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해석했다. 이와 같은 대화 기술의 심리적 효과에 대해 언어학자 박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은 강렬하고 구체적인 단어에 본능적으로 끌리게 됩니다. 특히 상상해보세요와 같은 단어는 청자의 두뇌를 즉각적으로 자극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떠올리도록 유도합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단어들이 단순히 대화를 여는데 그치지 않고 더욱 깊은 연결을 만드는 기초를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임팩트 있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단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친밀한 분위기의 모임에서는 생각해보세요 라는 단어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반면 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믿으세요와 같은 단어가 대화를 시작하는데 더 적합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퇴한 공무원 이 씨는 이런 단어의 사용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직장에서 회의나 발표를 시작할 때 항상 고려해보세요 라는 단어로 시작했다고 한다. 이 단어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내가 전달하는 내용을 더 신뢰하는 듯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기술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에게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전달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은 그 메시지를 더욱 인상 깊게 만들 수 있다. 언어학자 박 교수는 천륜 있는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이런 단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상대방의 관심을 얻는 것은 물론 더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임팩트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이다. 단어 자체가 아무리 강렬하고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김 선생님은 집에서 거울을 보며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대화에서 사용하기 전에 내가 말할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감도 더 생기고 실제 대화에서도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첫 마디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대화를 여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대화의 흐름을 이끄는 데 중요한 기술이다. 첫 단어가 가져오는 힘을 잘 활용하면 그 순간부터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끌어올 수 있다. 2. 톤과 타이밍의 중요성. 대화를 할 때 단순히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의 톤과 타이밍은 그 단어의 효과를 배가시키거나 반대로 무효화할 수 있다. 단어에 맞는 톤을 설정하고 그 뒤에 적절한 멈춤이나 속도를 조절하면 상대방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말의 높낮이나 속도, 그리고 강조점이 어우러질 때 대화는 더욱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변한다. 은퇴한 선생님 최 씨는 이야기의 감동을 높이기 위해 톤과 타이밍을 조율하는 기술을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그는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주요 장면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느리게 하며 긴장감을 조성하곤 했다. 한 번은 오래된 동화 이야기를 하던 중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라며 목소리를 낮추고 잠시 멈췄는데 손조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최 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 짧은 멈춤이 아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매번 새롭게 느낍니다. 이런 순간에는 제 말이 진짜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느껴져요. 언어치료사 김 박사는 대화에서 톤과 타이밍의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감정을 더 먼저 받아들입니다. 특정 단어가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그 단어가 적절한 톤과 타이밍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상해보세요라는 단어를 너무 빠르게 말하거나 지나치게 단조로운 톤으로 전달하면 듣는 사람이 흥미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톤과 타이밍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하는 내용과 상황에 맞는 톤을 선택하는 것이다.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에서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자리에서는 밝고 힘있는 목소리가 더 잘 어울린다. 이런 조율을 통해 말하는 사람은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은퇴한 합창단 지휘자인 박 씨의 경험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합창단을 이끌 때 지휘뿐만 아니라 말로도 팀을 독려해야 했던 경험을 자주 이야기한다. 한 번은 공연 전 연습 중에 팀원들이 긴장한 모습을 보고 그는 낮고 안정적인 톤으로 누리는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리드세요 오라고 말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한다. 글 한마디의 톤이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말을 다른 톤으로 했더라면 아마 효과가 달랐을 겁니다. 또한 타이밍의 요소도 빼놓을 수 없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는 잠시 멈추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 멈춤은 듣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말에 집중할 시간을 주며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이 기술은 정치인이나 연설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언어학자 박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잠깐의 멈춤은 대화에서 굉장히 강렬한 도구입니다. 특히 중요한 발언이나 문장을 앞두고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강조되고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이 씨는 이러한 기술을 실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공무원으로 일할 때 상사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몇 초간 멈췄다고 한다. 그 짧은 멈춤은 제가 진지하게 생각한 결과를 전달하려 한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상사는 제가 한 말에 더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 멈춤이 단순한 제스처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고 느꼈다. 이처럼 톤과 타이밍은 단순히 말을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상대방과의 교감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말을 천천히 시작하고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며 적절한 멈춤을 활용하는 연습을 통해 누구나 이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을 찾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다. 최 씨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제 목소리와 속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대화를 할 때 이런 요소들이 저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대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톤과 타이밍은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셋.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연결하기. 대화에서 깊이 있는 연결을 만들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감정과 공감을 끌어내며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특히 대화를 시작할 때 기억나세요. 생각해보세요와 같은 단어로 이야기를 여는 것은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은퇴한 여행 예우가 정씨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그는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예로들며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릴 때 여행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죠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이 단순한 문장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소환하며 자연스럽게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먼저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들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대화 이상의 연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김 교수는 이야기가 대화에서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은 데이터를 듣기보다 이야기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야기는 인간의 뇌에서 감정을 활성화시키고 스토리 속에서 자신을 투영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고 말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는 주제와 깊이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 초반에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가족 이야기나 어릴 적 경험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은폐한 간호사 이 씨는 가족 이야기를 통해 동료들과 친해진 경험을 공유했다. 새로운 직장에서 첫날, 그녀는 제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루에 한 번씩 미소를 지을 이유가 필요하다고요 라고 말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씨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 이야기를 나눈 이후로 동료들과 훨씬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개인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강조하거나 듣는 사람이 공감하기 어려운 주제에 집중하면 오히려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다. 언어학자 박 교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는 듣는 사람이 그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상대방의 관심과 연결되어 있을 때 대화는 더 깊어집니다 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표정과 제스처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웃음, 손동작, 그리고 눈맞춤은 말의 내용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고 듣는 사람에게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정 씨는 여행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장소에서 느꼈던 기쁨과 감동을 표정과 제스처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말로만 설명했다면 그다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손으로 풍경을 그리려 표현하고 그때의 감정을 얼굴로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훨씬 더 집중하더군요. 이 씨 역시 이야기를 나눌 때 제스처와 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가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짓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안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결국 대화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상대방과 공유하기 전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것이다. 적절한 이야기는 대화를 활기차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야기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상대방을 인정하기.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한마디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 정말요? 그렇군요. 맞아요.와 같은 간단한 말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가 귀 기울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짧은 표현들은 단순히 동의를 넘어 대화를 활기차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은퇴한 간호사 이 씨는 이런 한마디의 힘을 실감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그녀는 병동에서 환자들과 대화를 할 때 환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정말요? 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한 번은 한 환자가 힘든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릴 때 그녀가 부드럽게 그렇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라고 말하자 환자는 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안정을 되찾았다. 이 씨는 이렇게 회상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말은 짧아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을 수 있어요. 이처럼 상대방을 인정하는 한마디는 대화를 더욱 푸짐하게 만든다. 특히 이 한마디는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데 효과적이다. 언어학자 박 교수는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맞아요. 또는 그럴 수 있죠와 같은 표현은 대화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친밀한 관계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러한 한마디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데 유용하다. 은퇴한 회사원 정 씨는 과거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를 주도했을 때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는 동료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 항상 좋은 생각이에요 또는 흥미롭네요와 같은 말을 먼저 덧붙였다고 한다. 이는 동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격려했고 회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다. 단순히 동의를 표하는 말 한마디였지만 그것이 동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표현이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더군요. 하지만 상대방을 인정하는 한마디를 사용할 때는 진심이 담겨야 한다. 억지로 동의하거나 의미 없이 반복하는 오히려 대화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다. 심리학자 김 박사는 이에 대해 상대방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투와 표정, 태도를 통해 진심을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마디로 공감을 표현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말을 끊거나 지나치게 빠른 반응은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정 씨는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에 그렇군요 또는 정말 그렇네요 라고 반응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느낀 후에 한마디로 공감을 표현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이 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그녀는 환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환자가 말을 마친 후에 맞아요. 이해가 돼요라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 단순한 행위는 환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한마디는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와 함께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따뜻한 미소를 짓는 등 작은 제스처는 말의 진정성을 더해준다. 정 씨는 단순히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이 더 편안해지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말했다. 이는 상대방과의 교감을 더욱 강화하며 대화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한마디는 대화를 단순한 정보교환에서 인간적인 연결로 바꿔주는 강력한 도구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진심으로 전달하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는 것이다. 짧고 간단한 말 한마디가 대화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들과 진정한 연결을 만드는 방법이다. 5. 질문으로 대화 열기. 대화에서 의미 있는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도구를 넘어 상대방과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특히 왜,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하는 열린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이 질문들은 답변의 폭을 넓히고 상대방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은퇴한 멘토 박 씨는 대화를 시작할 때 질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때 무엇이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자주 던졌다고 한다. 이 질문은 단순히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를 묻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시 생각에 잠기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에서 깊은 연결로 바뀌죠. 이러한 열린 질문의 힘에 대해 심리학자 김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질 때 가장 열정적이고 진솔해집니다. 특히 열린 질문은 답변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창의성과 솔직함을 유도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도록 권장하며 대화를 더 활기차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라고 덧붙였다. 물론 모든 질문이 열린 질문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가볍고 친근한 질문으로 대화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은퇴한 공무원 이 씨는 새로운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첫 대화를 떠올리며
점심으로 뭘 드셨어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이 단순한 질문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씨는 이렇게 회상했다. 작은 질문 하나가 동료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질문을 던질 때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진정성과 관심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듣는 사람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대화는 피상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언어학자 박 교수는 질문은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진심 어린 질문은 대화의 수준을 높이고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돕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을 귀에 깊게 듣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만 던지고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는 쉽게 끊어질 수 있다. 정 씨는 멘토링 세션에서 질문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의 답변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설명할 때 그는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라며 대화를 이어갔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다.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을 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은 또한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박 씨는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이 질문은 대화를 시작하는 데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는 훨씬 더 활기를 띠게 됩니다. 반면 질문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이나 부담을 줄 수 있는 질문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심리학자 김 교수는 질문은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가볍고 중립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서 대화의 분위기를 자리했고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의미 있는 질문은 대화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질문들이 상대방의 관심과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진정한 연결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질문은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 열쇠를 잘 활용하면 누구와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6.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 맞추기. 대화에서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너무 많이 말하면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듣기만 하면 대화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은 서로가 대화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은퇴한 커뮤니티 리더 윤 씨는 이 균형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대화 방식에 활용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모임을 진행할 때 대화를 시작하면 항상 일정 시간을 할애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항상 제 의견을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듣고 그들이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군요라고 말하며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더군요. 이러한 경청의 자세는 대화에서 상대방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한다. 심리학자 김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있다고 느낄 때 더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듣는 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과 관점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효과적인 대화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의 역할을 유연하게 교환하며 이루어집니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나치게 듣기만 하는 것은 대화를 균형 있게 유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이 혼자 대화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만들거나 대화의 흐름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할 수 있다. 윤 씨는 한 번은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하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듣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 의견을 제시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결국 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제가 말했어야 할 내용을 공유해야 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대화 중간에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그는 주민 모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짧게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듣는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간단한 맞아요. 그건 흥미롭네요 와 같은 짧은 표현은 상대방이 자신이 듣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은퇴한 간호사 이 씨는 병원에서 환자들과 대화할 때 항상 이러한 짧은 반응을 통해 대화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환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군요라고 말하며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환자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지나치게 빈번하거나 과장되면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언어학자 박 교수는 대화에서 적절한 반응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효과적이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을 과장하면 진정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서 반응은 상대방의 말에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하며 대화를 더 깊게 이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화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상대방의 말과 자신의 말을 연결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윤 씨는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은 지역 주민이 공원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 정말 좋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결국 대화에서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단순히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자신 모두가 대화에서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의 역할을 유연하게 교환하는 것이다. 윤 씨는 이렇게 말했다. 대화는 혼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잘 조화시킬 때 대화는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됩니다. 예고. 인상적인 한마디로 대화 마무리하기. 대화를 마무리할 때 사용되는 한마디는 대화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대화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남을 수 있는 말을 선택하면 그 만남이 더 의미 있게 기억될 수 있다. 특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와 같은 긍정적이고 따뜻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효과적이다. 은퇴한 지역사회 활동가 정 씨는 대화의 마지막을 인상 깊게 만드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매번 모임이 끝날 때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을 꼭 전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대화의 시작보다 끝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말을 따뜻하게 하면 그 대화가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는다는 걸 느꼈죠. 심리학자 김 교수도 이러한 접근법에 동의하며 대화의 마지막 순간이 사람들에게 강한 정서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화가 끝날 때 긍정적인 한마디를 전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그 대화뿐만 아니라 향후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특히 감사의 표현은 대화의 마무리를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한마디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들리는 감사나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정 씨는 한 번 대규모 행사에서 연설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모두 너무 훌륭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청중들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험을 회상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에는 그 말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저의 의도를 완전히 공감하지 못했던 거죠. 이후 그는 대화를 마무리할 때 더 간결하고 진솔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작은 모임에서는 오늘 대화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감사의 표현을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메시지가 더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도왔고 상대방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은퇴한 교사 이 씨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학교에서 학생들과의 수업을 마무리할 때 항상 여러분이 오늘 정말 열심히 참여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에게 이 말을 할 때마다 그들이 웃으며 교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제 말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대화를 마무리할 때 상대방의 말을 다시 되짚으며 마무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상대방의 한 이야기를 존중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언어학자 박 교수는 이를 반향 효과라고 부르며 대화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대방의 주요 발언을 짧게 요약하거나 언급하면서 대화를 끝내면 그들은 자신의 말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고 느낍니다. 이는 대화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마무리할 때 이러한 반향 효과를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 걱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한 시험 걱정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라고 대답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이 한마디는 학생들에게 그가 진심으로 그들의 말을 들었고 그들을 돕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대화를 마무리할 때 유머나 가벼운 농담을 사용하는 것도 대화를 긍정적으로 끝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정 씨는 지역 주민들과의 모임을 마칠 때 종종 다음 모임에는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다만 너무 비싼 카페는 안 됩니다. 라고 농담하며 웃음을 유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하면 대화의 분위기가 즐거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사람들도 다음 만남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대화의 마지막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남기고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든 상대방의 말을 되짚는 것이든 혹은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진정성과 따뜻함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다. 대화는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하니까요. 8. 연습을 통해 일상에 적용하기. 대화 기술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실천을 통해 습관화되는 것이다. 특히 대화를 시작하는 첫 마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방법, 그리고 대화를 마무리하는 인상적인 한마디는 연습을 통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시도하다 보면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은퇴한 도서관 사서 김 씨는 은퇴 후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면서 대화 기술을 연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첫마디를 연습하며 상상해보세요, 나 생각해보세요 같은 문구를 사용해 목소리 톤과 타이밍을 조율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이런 연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실제 대화에서 이 표현들을 사용할 때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리학자 김 교수는 이러한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화 기술은 근육처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하고 그 기술이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연습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대화에서 자신감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연습은 혼자서만 할 필요는 없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연습하면 실전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은퇴한 교사 이 씨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대화 기술을 연습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그들은 모임에서 각자 준비한 첫마디로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대화 스타일을 관찰하며 어떤 표현이 효과적이고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연습하니 실제 상황에서도 훨씬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연습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다양한 상황에서 대화 기술을 시도하는 것이다. 김 씨는 지역 행사, 모임, 그리고 시장과 같은 일상적인 장소에서 연습을 지속했다.
그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 장소를 자주 오세요? 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짧은 대화라도 이런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이 더 쉬워졌습니다. 물론 연습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김 씨는 한 번은 지나치게 복잡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다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후에는 더 간단하고 가능한 질문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그는 실수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습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일 한 명의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특정 표현을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해보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변화를 위한 동기가 됩니다. 라고 조언했다. 은퇴한 간호사 이 씨는 자신만의 대화 기술을 다듬기 위해 일기 쓰기를 활용했다. 그녀는 하루 동안 사용한 대화 기술과 그 결과를 기록하며 자신에게 효과적이었던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일기를 쓰면서 제가 어떻게 대화를 나눴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이 더 효과적인지 점점 더 명확히 알게 되었죠. 또한 연습 과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대화 방식을 평가해달라고 부탁하며 그들의 칭찬과 조언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친구들이 저의 변화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줬을 때 더 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 피드백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대화 기술을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대화 기술은 연습과 실천을 통해 습득되고 일상에서 꾸준히 적용해야만 완전히 체화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더 의미 있는 연결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대화는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는 대화를 통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즐거움을 배웠고 그것이 제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 기술을 사용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